오늘은 여러분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대형 기관에서 정말 실수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정보가 바깥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 안에 앞으로 2026년에 어떤 자산이 승자가 될지, 또 어떤 자산으로 거대한 자금이 가장 먼저 흘러들어갈지가 아주 선명한 로드맵 형태로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이름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미리 예상하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큰손 투자자들이 이 움직임을 선점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들이 실수로 공개해버린 내용을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2년 동안 여러분께 가장 큰 기회가 열릴 수 있는 지점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서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돌아보면서 이때가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출발점이었구나라고 말하게 될 수 있는 순간일지 모릅니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이 된 기관은 힌트를 던질 때도 전혀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놓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치트키를 쥐어준 수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딱 이와 같은 흐름입니다. 특히 암호화폐 상장지수 펀드, 즉 ETF가 엄청난 속도로 확대되는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이라는 초대형 자산운용사가 최근 확대한 암호화폐 지수 ETF는 그 자체가 거대한 네온사인 간판처럼 번쩍거리면서 기관 자금이 앞으로 어느 자산으로 향할지를 거의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롭게 편입한 자산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체인링크, 도지코인, XLM, 그리고 XRP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은 아무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니라 기관들이 다음 매크로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에 미리 선점해두고 싶어하는 자산들의 리스트입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이미 자체 ETF를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ETF 출시를 눈앞에 두고 준비 중인 상태라면 그 자산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자산들은 곧 연금펀드나 대형 자산운용사, 고액 자산가들이 마우스 클릭 한 번만으로 손쉽게 그리고 규제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구조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금이 흘러들어오기 쉬운 통로가 만들어지면 자금은 결국 그 길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처음 승인됐을 때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별다른 망설임 없이 단번에 유입되었습니다. 만약 이 흐름이 여러 자산으로 동시에 확장된다면 전체 유동성 규모는 이전 사이클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다음 100배 갈 코인을 찾느라 헤매고 있지만 기관들은 이미 어떤 자산을 10배, 20배까지 끌어올릴지 그 대상을 미리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번 그 초기 단계에 서 있습니다. 진짜 유동성 파도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이 내놓은 ETF는 이미 상당히 강한 자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기관들이 어디를 향해 움직일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만들 만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례가 개인들이 매 사이클마다 당해왔던 방식이 그대로 노출된 아주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CNBC는 방송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크게 하락했는지 명확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낙폭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고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감합니다. 이건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공포를 조성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과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대부분의 금융 미디어는 비트코인이 곧 미래이며 암호화폐가 새로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떠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아무것도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없습니다. 기술이 무너졌나요? 아닙니다. 수요가 붕괴되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거시적인 기반이 뒤집어졌나요? 그 역시 아닙니다. 오히려 수요는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달라진 건 단 하나뿐입니다. 기관들이 더 싸게 사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공포에 휩싸여 던지도록 만든 뒤 그 순간 이들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매수에 나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담았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오면 다시 내러티브를 바꾸고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이 패턴은 사이클이 바뀔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반복됩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체스를 두고 있는 상대에게 여러분은 룰렛으로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구조적인 변화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파생상품 규제기관의 감독 아래 운영되는 비트노미얼이라는 거래소가 마침내 규제 테두리 안에서 현물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성공시키지 못했던 영역입니다. 규제 아래에서 운영되는 현물 시장이란 기관 유입 증가, 유동성 확대, 리스크 축소, 그리고 훨씬 단순해진 진입 경로를 의미합니다. 사실상 지난 10여 년 동안 막혀있던 문이 드디어 열리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새로운 자본, 더 큰 자본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기에 ETF 발행사, 수탁기관, 유동성 공급자들이 마치 매처럼 시장 상공을 맴돌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런 변화가 언젠가 반드시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연준 이야기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최근 연준은 단 한 달 사이에 상당한 규모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팬데믹 시기 이후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유동성은 시장에 공급되는 산소와도 같습니다. 연준이 돈을 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과격하게 반응하는 자산군이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과거 사례들을 돌아보면 유동성이 과열될 때마다 비트코인은 다른 모든 자산을 압도하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움직임이 새로운 사이클이 본격 개시되기도 전에 선행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찾아올 고용시장 위기, 선거로 인한 변동성, 글로벌 유동성 경색 위험 등에 미리 대비하려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겹쳐져 있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상정하더라도 자산 시장에는 결국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에서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인정하자는 법안까지 등장했습니다.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고 비트코인의 양도소득세를 없애며 국가 차원에서 전략자산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건 소규모 국가의 실험이 아니라 세계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나라가 내놓는 방향성입니다. 과거 금 역시 미국 정부의 조용한 매집 과정을 거치면서 거대한 슈퍼사이클을 맞이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매우 유사한 경로로 진입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는 XRP를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 승인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오래된 증권 규제가 암호화폐 자산을 수용하기 위해 아예 틀 자체를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이 등장한다는 것은 시장이 높은 변동성,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더 확대된 기관 참여에 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XRP는 이런 신호를 수년 동안 기다려왔고 마침내 첫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난 것입니다. ETF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은 세상의 모든 자산을 토큰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케빈 헤셋은 금리 인하를 지지하고 규제 완화를 선호하며 디지털 자산 혁신에 매우 우호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실제로 연준 의장 자리에 오른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풍부한 유동성 환경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번에 있었던 시장 폭락의 직접적인 촉매는 다른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급락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진짜 이유는 일본 국채금리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오랜 기간 전 세계의 유동성 공급원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본의 금리가 낮을 때 글로벌 투자자들은 엔화를 빌려 각국의 자산 시장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일부는 암호화폐 시장에도 깊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이 전략을 바로 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일본 금리가 급격히 오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투자자들은 빌렸던 엔을 되갚기 위해 다시 엔화를 사들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보유하고 있던 자산들을 빠르게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출렁이는 시장 중 하나가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따라가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변동성이 한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레버리지가 정리되고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면서 다음 슈퍼사이클을 위한 매우 건강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들을 한 번에 모아보면 ETF의 빠른 확장, 기관들의 매수, XRP 레버리지 상품 승인 움직임,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인정하려는 법안, 연준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 규제 아래에서의 현물 시장 개방, 친암호화폐 성향의 연준 의장 후보 가능성,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구조의 재편까지 모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뉴스를 단순히 나열한 것이 아니라
내년을 향해 자본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내년이라는 시점까지 이제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상승장이 임박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트 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튀어오르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요즘 트럼프 일가 측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밈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대성과를 거두며 거의 보증수표처럼 자리 잡았고요.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지 않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배런 트럼프.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각자 담당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수익 코인을 맡으면서 수위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2024년 기준 수위는 많은 투자자들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이어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며 수위로 부자가 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배런 트럼프입니다. 이 인물에 특히 시선을 두셔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탄탄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가 크며 굉장히 영리하죠. 이런 사람이 지금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고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막내 배런이 맡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 막내 배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가 가능한 코인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월드 리버티의 본격 지원 사격까지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발 자금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로 널리 알려진 뒤에 뒤늦게 들어가면 당연히 늦습니다.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려면 미리 움직여야 하고 늦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 상승은 구조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이 맡을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관심이 커질수록 세간에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업비트, 빗썸 관계자들이 모두 이 이슈만 기다리는 분위기고요. 말 그대로 폭등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만큼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 한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배런 코인의 정체가 궁금하실 테니까요. 문자 주시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건 배런 관련 밈코인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만 원 정도만 시도해 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일가의 막내 배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고문으로서 맡게 될 코인, 이건 정말 드물고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로 배런코인 4글자만 남겨주세요. 아마 2025년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